정부의 신도시 개발과 주택 단지 개발 루트하고 신천지에 퍼지는 루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신천지는 본래 카카오톡을 안 씁니다. 절대. 징계사항입니다. 카카오톡을 쓰면. 신천지 사람들이 쓰는 폰은 인터넷 갖고 막 게임하고 놀게 돼 있지 않습니다. 등급이 그거보다 좀 낮은, 연락만 열심히 받을 수 있는. 위치가 다 다릅니다. 옆에 앉는 사람들은 이미 꽤나 인정받은 사람들이고 옆에 성가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신적인 존재에 가까이 간 사람들이에요. 신천지는 55세 이상은 안 받아요. 쓸모도 없다고. 장애인 안 받고 흑수저 안 받습니다. 신천지가 37년 역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동안에 한 분도 안 돌아가셨어요? 그거는 일단 병 걸려서 죽은 거 자체는 믿음이 약한 거라고 봐요. 사실에 네. 가까운 거라고 추측합니다. 저도 궁금은 한데 갈등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좀 추정이 되는 거죠.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만희 총회자 직접 만나본 적도 있습니까? 헬스센터에서 한번, 먼 발치에서 한번. 변상욱이라는 존재를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아시겠죠? 뉴스플렉스. 안녕하세요. 뉴스플렉스의 D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변상욱 앵커에 대해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은 없는 말을 지어내지 않습니다. 그동안 변상욱 앵커가 출연했던 방송, 인터뷰, 유튜브, 책, 사설 등 수많은 자료 중에서 근거를 제시하여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변상욱 앵커의 문제점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현장 취재와 사실 확인 없는 저널리즘입니다. 무려 15년간 신천지 예수교회 전문가로 활동 중이시라는 변상욱 앵커는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저희 신천지 예수교회에 취재를 온 적이 없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나는 영화 비평 전문가지만 영화를 직접 보지는 않아. 나는 맛집 유튜버지만 음식을 직접 먹지는 않아. 이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변상욱 앵커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앵커님, 공정하게 취재하셨습니까? 해외 언론을 보면 코로나19에 관련해서 신천지 예수교회를 직접 취재하기도 했고, 심지어 신천지 예수교회 우한 지역 성도들을 대상으로 모임이 있었는지에 대해 직접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변상욱 앵커는 정확한 사실조사와 현장 취재 없이 일방적인 보도를 해왔습니다. 변상욱 앵커가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에 출연해서는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시죠. 언론에 좀 해주고 싶은 제언 같은 게 있다면 제언을 좀 해주시죠. 누구는 누구 편이고 누구는 누구 편이고 라고 하는 자꾸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에 갇히게 된단 말이죠. 특히 독자나 시청자들을 자극해서 당신들은 이쪽 편이고 우리 편인데 우리가 여기서 치면은 몽땅 잃어. 공포심을 계속 주입하는, 거기에 시청자들 또는 독자들, 국민들을 끌어들여서 자기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역시 방송에 출연해서는 좋은 말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변상욱 앵커가 항상 이런 방식으로 취재를 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대기자, 저녁 뉴스 메인 앵커, 언론인상 수상. 그 타이틀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 취재 때에는 객관적 자료와 현장 취재 내용을 정말 많이 보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천지 예수교회에 대해서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앞뒤가 다른 거짓말쟁이가 됐는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는 추측성 보도입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도 말했지만 변상욱 앵커는 현장 취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소문을 듣고 기사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기자들을 기레기라고 욕하지만 한편으로는 많은 국민들이 현재도 기자들에 대해서 큰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상욱 앵커와는 달리 현장에서 발벗고 뛰며 최선을 다하는 기자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는 윤리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 대한민국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국가 발전에 시대적 소명을 안고 있는 우리는 권력과 금력 등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어떠한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우리는 취재의 과정 및 보도의 내용에서 지역, 계층, 종교, 성,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뉴스를 보도함에 있어서 진실을 존중하여 정확한 정보를 선택하며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하지만 이런 윤리강령은 나와 상관없다. 변상욱 씨의 상상력 발언들을 보겠습니다. 신천지는 본래 카카오톡을 안 씁니다. 절대. 네. 징계사항입니다. 카카오톡을 쓰면. 아닙니다. 다음. 신천지는 55세 이상은 안 받아요. 쓸모도 없다고. 아니에요. 다음. 장애인 안 받고 아닙니다. 다음. 흑수저 안 받습니다. 아니요. 다음. 신천지 사람들이 쓰는 폰은 인터넷 갖고 막 게임하고 놀게 돼 있지 않습니다. 등급이 그거보다 좀 낮은, 연락만 열심히 받을 수 있는.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참고로 제 핸드폰은 최신 폴더폰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을 들으신 거죠?
이분 언론상 수상하신 분 맞나요? 이뿐만 아닙니다. 변상욱 앵커의 발언 교묘하게 사실인 척 전달합니다. 뭐 저도 궁금은 한데 네. 그 안에 기자들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러 가지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들리는 바에 의하면 그런 걸로 좀 추정이 되는 거예요. 사실에 가까운 거라고 추측합니다. 그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묘한 갈등들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추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가설이고 두 번째 가설은 추정해 보면 첫째 벌어진 것 같고 받은 것 같습니다. 앵커가 방송에 나와서 자기 생각과 느낌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런데 사실 추측성 보도로 인한 정정보도, 반론보도로 유명한 곳이 바로 CBS입니다. 변상욱 앵커가 CBS의 콘텐츠 본부장으로 있었던 시절 국내 언론사들의 정정보도, 반론보도 횟수를 확인해봤더니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경쟁 언론사들을 가뿐히 뛰어넘어 CBS가 약 99건을 기록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확한 정보 전달입니다. 먼저 영상 보시죠. 신천지 명단이 안 나온다면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아가지고 들어가서 서버 다 뒤져가지고 명단 다 찾아내고 사실 명단만 진작에 다 내놨으면 깨끗이 끝나는 것인데 명단들이 다 드러나면 신천지의 미래 성장 동력 자체가 없어집니다. 국제사업 쪽의 명단들도 잘 안 들어올 거고 누구까지는 내놓고 누구는 정말 빼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그 계산이 좀 필요했을 것이고 끝까지 감춘 명단들이 있을 걸 빨리 명단을 내놔 빨리 사람들이 사는 곳을 얘기해도 이걸 감추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숨겨놓은 사람들 숨어 들어간 사람들 이게 다 폭로가 돼야 되니까 변상욱 앵커는 코로나19 사태 발발 이후 줄곧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성도 명단을 허위 제출했다고 단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인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디지털 포렌식팀의 날짜별 보도 내용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 포렌식팀은 범죄에서 돈의 흐름을 분석하고 SNS, 메신저 대화를 분석하여 공범을 잡아내는 등 폭 넓고 정확한 수사를 보았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포렌식 기술은 해외에까지 수출되며 그 우수성을 알려왔기에 여기에 대해서 반문의 여지는 없습니다. 중대본과 포렌식팀은 3월 5일 오전 11시에 신천지 총회본부로 직접 가서 모든 컴퓨터의 데이터들을 점검합니다. 중점사항은 신천지에서 제출한 명단의 진위 여부 확인, 고의적 데이터 삭제 여부 확인, 코로나19와 관련된 신천지 성도들의 동선 분석, 신천지 성도 집단 거주시설 조사 등입니다. 12일 동안 집중 분석한 결과 3월 17일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정부에 최초 제공한 명단이 정확한 명단이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 신천지 예수교회는 코로나19의 근원지가 아니고 성도 명단을 누락하거나 숨기지도 않았고 신천지 성도 집단 거주시설이라는 것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같은 날 3월 17일 정부의 이 발표는 박사방 조주빈의 검거 소식에 파묻혀 언론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한 방송사의 메인 앵커인 분이 정부의 공식 발표 이후에도 계속해서 명단을 허위로 제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정말 언론인으로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변상욱 앵커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신천지 예수교회에서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공정한 취재와 보도, 언론인이라면 한쪽의 주장만 들을 게 아니라 양쪽의 주장을 모두 들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